안녕하세요, 마장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다 인원 3명이 동시에 찍습니다. 엑스웍스 드라이버인 이정우 선수를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엑스웍스 드라이버자 머치모 라피콘 하이스트 드라이버인 주홍규 선수를 두 분을 모시고, 네, 안녕하세요. 에이메이너 한국에서 상위권 드라이버인 두 분이 자동차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금 이번에 신형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나요?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세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주홍규 선수도 지금 보시면 차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353 모델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약간씩 뭐 튜닝 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튜닝한다든지 개조했을 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다 신형으로 나와 있어요. 쇽도 낮아지고, 네. 쇽도 짧아지고, 네. 그리고 뒤에 쇽도 마찬가지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암에 대한 어떤 강성이나 모양이 약간씩은 변했어요. 튜닝했던 건 아니지만 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리고 쇽캡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 할 수 네. 있다는 게 너무 좋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쇽을 잡아주는 이 위에 뒤에 부분도 그렇고 앞부분도 있는데 이게 길이가 네. 앞부분은 좀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뒷부분은 확실히 길어져서 네. 좀 더 리어 그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세팅 범위가 그만큼 많이 넓어졌기 넓어졌습니다. 때문에 솔직히 공도 주행에도 아스팔트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하이 그립 세팅이 용이해졌고요. 다른 세팅보다 이런 지오메트리 변경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바디가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바디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프리컷 바디로 공장에서 다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공력 부분에서는 바디와 윙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결합 방식이 앞에서 뒤로 너트 체결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결합하도록 되어 있고요. 립 자체가. 그리고 윙 뒤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윙을 뚫어서 쓰는 게 유행인데 자리가 다 되어 있어요. 일일이 버니어로 측정 안 해도 되고 원하는 만큼 개수나 크기를 결정해서 뚫으면 쉽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경량입니다. 윙이 가벼워요. 윙 마운트가 이제 원피스로 제작이 되었고요. 무게가 이제 경량이 되었고, 스톤 가드가 변한 것 같은데 스톤 가드가 이 앞부분의 디자인이 가장 크게 변했고요. 버튼헤드 스크류로 쓰던 이 부분이 플랫헤드 스크류로 써서 약간 클리어런스를 확보하는 깔끔하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리어 허브가 다 바뀌었습니다. 리어 허브는 이제 수지 부품에 하부가 있고요. 카본 부품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의 인서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롤 센터를 조정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우면은 기존 353과 비슷한 위치가 되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로 끼우면은 353보다 약간 더 높아지는 롤 센터, 그러니까 힌지핀 높이가 낮아지는, 상대적으로 허브가 올라가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립이 필요할 때 네, 좀 더 낮춰서 아래 구멍을 사용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주행이 되겠죠. 다양하게 세팅의 폭을 좀 넓혀놓고 있습니다, 차가. 보통 리어 허브가 메탈로 옵션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수지 파츠 위에 어퍼암을 고정하는 이제 카본 파츠로 지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됐는데, 개선됐다기보다 튜닝이 되어 있는데 메탈 썼을 때랑 지금 이런 수지와 카본의 조합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메탈 파트가 이제 정확한 조정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수지 부품은 이제 그립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고요. 아마 하이 트랙션 디프로 전체가 다 바뀌면서 채는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차량의 그립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했을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마 수지 부품으로 기본 첨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빨라지기 위한 그 어떤 약점일 수 있는 그립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쇽 포지션 자체가 약간 뒤로 눕게끔 여기 쇽 타워와 이쪽에 힘을 넣어서 좀 더 쇽이 뒤로 누울 수 있도록 개조가 되어 있어요. 354는 아예 이제 그 방식이 처음부터 적용이 되도록 지금 이게 길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사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리어 암대에서 이제 각도, 리어 암대 힌지핀 각도가 이제 눕게 되면 이제 안티 스쿼트라고 부르는데, 그 효과와 비슷하게 쇽을 좀 뒤로 이제 린하게 좀 눕히면은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안티 스쿼트에서 주는 변화보다는 좀 더 마일드한 느낌으로 바뀌고요.
안티스커트에서 주는 느낌이 변화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표현하면은 뭐 한 1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쇼에서 눕히는 느낌은 그거보다 좀 안전한 세팅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약간 뭐 한 50, 30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주행이 편안하게 잘 돌게 된다고 저는 이제 느낍니다. 지금 이번에 신형암 같은 경우 좀 변화가 얼핏 봐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스티프를 적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주행을 해도 되실지. 이 구형차에서는 저 기존 서스함에서 와이드 서스펜션으로 이제 옵션이 출시되면서 와이드 서스펜션을 끼면은 카본 플레이트를 위쪽에 장착했을 때 유니버셜에 약간 간섭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쪽에 카본판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드레멜로 갈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클리어런스가 확보된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제 많이 변했죠. 이 부분이 이제 일자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클리어런스가 확보가 돼 있죠. 프론트암도 변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353암이고요. 이쪽이 354암대입니다.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힘 받는 부분의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에 있던 카본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353에 354암을 사용하시려면은 카본 부품을 새로 사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네요. 블록들은 다 바뀌어서 A, B, C, D 블록들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다 바뀌어 있고 블럭이 바뀌어서 이제 인서트 모양들이 전부 다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프론트 인보드 토 아웃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차폭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마찬가지로 C 블럭도 리어 토를 전에는 2도까지 줄일 수 있는 게 한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1도까지 줄일 수 있는 폭넓은 세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메탈 토크바는 네. 기존의 353이랑 354랑 호환이 되나요? 호환이 된다고 봅니다. 호환이 돼. 프론트 토크바가 채시 브레이스라고 하죠. 토크바 혹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짧은 거, 긴 게 들어있어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토크바 프론트에 2개가 나왔다는 게 또 세팅 범위가 그만큼 넓어져서 간편하게 뭐 나사 3개만 풀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 뭐 감성적으로 이제 막 입맛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간단한 변화지만 트랙에서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353이랑 354랑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바뀐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퍼센트로 따지면 70%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초보자 입장에서는 바뀐 부분이 눈에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지오메트릭이 바뀌면 네. 차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의 지오메트릭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쇼 길이가 앞뒤로 짧아진 거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쇼 길이가 2mm가 줄고 쇼 타워가 2mm가 줄었으면 어떤 주행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리스폰스가 올라가는 빠릿빠릿한 특성으로 바뀌게 되겠죠. 길게 되면 편하다고 생각도 되겠지만은 너무 길어서 스트로크가 길다는 것은 차 움직임이 크다는 얘기가 같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려운 경기장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큰 버스 움직임하고 스포츠카, 뭐 포르쉐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릿빠릿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에커먼 플레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에커먼 플레이트가 예전에는 뭐 패스트레이스에서 나오는 옵션 부품을 사다가 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이 스티어링 플레이트도 바뀌었고요. 짧아졌죠. 많이 짧아졌고 그 다음에 에커먼 플레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쇼 뚜껑도 바뀐 것 같은데요? 앞에 쇼캡은 이제 투웨이 쇼캡이라 그래가지고 에멀션 쇼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블레더 쇼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 쇼크 블레더도 들어있고 에멀션 쇼크를 사용할 수 있는 고무 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해서 조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차 소개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지금 처음 하는 신차 리뷰라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나름 열심히 찍어보려고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주홍규 사장님, 주홍규 선수 이렇게 놀러 오셔서 갑자기 촬영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종호 사장님도 일산 맞나요? 저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일산에서 먼 데서 이렇게 와주셔서 네. 네, 이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뭐 좀 우리 사이트에서 지금 뭐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 한번 해주세요. 뿌잉뿌잉!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마정남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